안녕하세요.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은 폐장일 2일 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일이랑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뭐 매매를 하다가 돈을 빼려고 할 때 그날 매도하고 나서 바로 못 뽑잖아요. 한 이틀 정도 걸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는 이날 일어났지만은 결제가 되는 것은 2일 뒤이기 때문에 이날 바로 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요거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결제가 되고 나서 이제 돈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건데, 요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매도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결제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장일이라고, 이제 12월 30일이 폐장일이라고, 요때 매도를 하면은 이미 이거 기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요 매도를 해야 되고요. 2020년 당시에는 이제 폐장일이 12월 30일이었는데 이제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말 같은 거는 제외하고. 그러고 해가지고 보니까 12월 26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대주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있는 자료들인데, 지금 2019년도 마찬가지로 2020년이죠. 지금은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여서 이런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억이 되는 그런 이슈인데, 과거의 이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대응하는 것들은 충분히 요걸 보고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거, 지금 이제 3억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3억이 되잖아요, 금액. 그런데 안심하면 안 되는 것에, 이제 지분율이 1%, 코스피는 코스닥 2%가 넘으면은 이거는 이제 연중 상시 적용이기 때문에 내가 금액이 3억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지분율을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가 되는지 2%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중 한 번이라도 충족이 되면은 그날부터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율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당시에는 이제 10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3억 원으로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결제일에 맞춰가지고 이틀 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실수로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대주주 요건에 된 상태였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서 이제 매도를 이제 4월 1일 지나고 나서 매도를 했으면은, 이제 소득이 생겼다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신고를 하고서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으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세금을 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전산의 개발과 금융회사의 국세청 협조 의무가 생겨가지고 이 무신고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대주주가 됐는데 세금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까먹고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제출 안내문이 발송이 돼서 이걸 받아보고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납부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귀찮아서라도 일단 12월 달에 팔고 보는, 대주주 요건을 일단 피하고 보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HIB 홈페이지로 넘어오면요,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약제 내성 때문에 요 치료가 실패를 하는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에 관련한 설명이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피당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HIV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요 다약제 내성을 증가시키는 피단단백질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약효를 향상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다약제 내성이라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 따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항생, 항균제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제 내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Multiple Drug Resistance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MDR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 바이러스를 말하게 되는 건데, 이 다제 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세포가 갖출 수 있는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방어 기구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느냐? 이제 ATP를 사용해서 세포는 이 약제를 세포 외니까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피당단백질, 아까 방금 봤던 여기 피당 단백질, 요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즉 투과성의 세포막인데 약제를 세포 밖으로, 그러니까 약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요 이제 피당단백질 이런 것들이 요거의 세포막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 뭐의 원인이냐? 다약제 내성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당단백질 요런 게 이제 많으면 좀 안 좋다라는 거죠. 피당단백질 있으면 세포 내부로 들어온 요거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방출을 증가시키는 이 피당단백질의 활성을 억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용을 바로 리보세라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약제 내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이 리보세라닙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논문으로 와서 이제 다이어터리라는 말이 있죠. 뜻으로는 relating to your diet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말로는 뭐 음식물의 식이요법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do you have any dietary restrictions 라고, 그러니까 뭐 먹는 음식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이요법 제한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좀 보면요, 이 브로콜리가 뭘 하냐, reduce라고 하죠. 뭘 줄인다고 하는데 요러요러한 것들을 줄인다고 합니다. coloniz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집락 형성이라고 하는데, 집락 형성이라는 것은 무생물체나 생물체 위에 표면에 조직 침투나 손상 없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형성되는 미생물의 군락의 정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뭔지 잘 모르겠죠. 여기에 보면은 게스트라이러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한국말로 위염이라는 뜻입니다. 또 위염이라는 것은 뭐 소화가 안 되고 상복부가 불편한 상태를 총칭해서 뭐 일반적으로 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모두 위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위험을 attenuate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 사전 뜻이 to make something less or weaker 라고 적혀 있죠. 한국말로 약화시키다, 희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the drug attenuates the effect of the virus 라고 해서 약물이 이제 바이러스 영향을 약화시킨다. 여기서는 브로콜리가 게스트로이터스를 약화시킨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브로콜리가 요거 컬로나이제이션을 줄이고 위험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위험의 그 원인들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급성은 뭐 세균,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만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극이 뭐 계속 지속될 때,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둘 다 있는 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인펙티드는 감염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나 사람, 그러니까 요거에 감염된 사람들에서 이런 그 위험을 줄이고 콜로나이제이션을 줄이고 누가 하느냐? 브로콜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infections which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worldwide pandemic of gastritis, 이쪽의 부분에 보면은 이제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거 이거에 대한 강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와이들리하게 accepted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그냥 거의 이제 확실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브로콜리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위쪽이 이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브로콜리가 효과가 상당히 또 좋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ajor findings 이렇게 적혀 있죠. 더 주요한 것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we determined that oral delivery라고 하니까 입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oral delivery of broccoli sprouts decreased corpus gastrudus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뭐라냐면, 영어 사전을 보면 이제 메디컬에서 쓰이는데 body or the main part of an organ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위험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브로콜리를 먹는 게 이제 위험을 줄였다. 그리고 protected, 그러니까 지켰다는 거죠. against gastric inflammation, 이거는 뭐냐면은 그 감염입니다. 그 염증. 그래서 여기 인비보가 있고 인비트로가 있었잖아요. 인비트로는 시험관에서 하는 거고, 인비보는 우리가 이제 인체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염증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로콜리는 요거 위험이랑 이런 것들을 줄이는구나. 그리고 HIV 리보세라즘은 다약제 내성, 여기 피당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면서 요 다약제 내성을 극복하는, 약효를 향상시키는 작용 유전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폐장애를 고려해서 이 영업일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